일본의 스가 총리는 지난 3일 자민당 당직자 회의에서 오는 29일로 예정된 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국민의 인기를 얻고자 올림픽 개최를 무리하게 추진했으나 신종 전염병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악재가 되었고,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청 발족 역시 한국에 비하면 한없이 늦은 시작이었기에 일본인들은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디지털청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추석 전 1차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지난 19일 이뤄냈습니다. 이 흐름이면 10월 말 2차 접종 70% 완료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일본은 여전히 6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원인으로는 여러 요건들이 있겠지만 한국의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시스템과 달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본의 아날로그 행정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일본 국민들 사이에선 도대체 일본은 왜 한국처럼 디지털화를 빨리 적용할 수 없는 것이냐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는데요. 일본 국민들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에서도 한국보다 20년 이상 느린 일본의 느려 터진 전자정보 시스템에 대한 비난 여론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되는 일본의 아날로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게 되면 일본 네티즌들 역시 한국의 국회는 이미 모든 좌석에 PC가 설치되어 있어 일본처럼 자료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짓 따윈 하지 않는다, 정부의 디지털화는 한국에게 패배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여주며 일본 정부의 미련하기 짝이 없는 아날로그 행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답도 없는 아날로그 행정은 지난 2년간 전염병에 대한 보호 및 피해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그 차이가 더욱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는데요. 정부 부처와 기관 및 1,70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다른 행정정보 입력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니 백신 접종률 또한 한국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었고, 일본 국민들은 한국보다 한참 뒤처진 시스템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일본 정부도 이제는 아날로그 시스템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지난 1일 일본의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는 디지털청을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일본의 아날로그 문화를 쉽게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은 백신 접종 시 접종권을 발급해 쓰는데 이 접종권 발급이 지연되거나 조회조차 안 되는 등 여전히 일본 전역에서는 여러 문제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염병 사태로 인해 디지털 낙후국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한국과 비교되는 일본의 디지털 후진국적인 측면은 단순 백신 접종과 관련된 시스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흔한 자동이체와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수준 차이를 알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자동이체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 간단한 인증만을 거치면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일본에선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조차 아날로그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에선 은행 지점을 오가지 않고는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 역시 발행회사 보관용, 은행 보관용, 본인 보관용까지 총 3장이 필요하고, 여기에 이름과 주소, 은행 계좌번호를 반드시 계좌 보유자가 직접 적어야지만 이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서류마다 은행에 등록된 본인 인감을 찍어야 하고, 이후 은행 지점을 찾아 자동이체 서류에 은행 인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다시 우편으로 보내 발행회사가 접수해야 비로소 자동이체 신청 절차가 겨우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인감 가운데 하나가 좀 희미하게 찍혔다는 사소한 이유라도 있으면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재신청해야 하는데, 일본 은행에선 금융회사 인감 하나 받는데도 1시간을 좋게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아마 한국인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답답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건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거쳐도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돈이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급 청구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는데요. 디지털청 출범 이후 정부나 본사가 재촉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자동이체 방식으로 바꿨지만 납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름 아날로그 문화를 탈피하겠다는 일본의 디지털 정책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는 한 장의 사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청 출범 다음날 주요 일간지에는 히라이 다쿠야 디지털 개혁 담당상이 디지털청이라고 쓴 종이 팻말을 든 사진이 하나 실렸습니다. 그리고 니혼게이자 신문에는 종이로 된 디지털청의 전면 광고가 7페이지에 걸쳐 게재되었습니다. 디지털 개혁과 행정 절차의 온라인화를 목표로 한다는 디지털청이
종이 팻말과 신문 광고로 출범을 알린 것이죠. 이처럼 나름 디지털 혁명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전혀 발전하지 못하는 일본의 아날로그적인 행보를 보면서 일본인들조차 일본이 한국처럼 디지털화에 성공하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같은 목표를 반복하고도 전혀 진전이 없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미 일본 언론에서도 디지털청에 대해 수직적 전례 답습을 중시하는 디지털 행정의 모습은 정체된 일본 경제의 판박이 그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아날로그 문화로 인해 쇠퇴의 고비에 서 있는 일본이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디지털 강국인 한국을 넘어서게 될 날이 올지는 영원히 의문으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본의 디지털청 출범과 아날로그 행정 개혁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확실히 빠르게 디지털화 되었으며 온라인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서비스의 수가 매우 풍부합니다. 반면 일본은 고지식하게 짝이 없는 저 윗분들이 있는 한 이 상황은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차기 총리가 전 총리의 정치적 노선을 상속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미 과반수 이상이 이 지긋지긋한 도장과 팩스의 문화를 벗어던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나쁜 전례를 봐야 한다. 무엇이든 디지털화되면 개인정보 유출은 보다 쉬워질 것이고 일본이 중국처럼 안 된다는 보장도 없다.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역사가 깊기에 디지털화가 어려운 것뿐입니다. 일본은 지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쳐 위조하기 어려운 첨단 인쇄 기술을 축적해왔기에 근본 없는 한국과는 달리 지폐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이고 굳이 빠르게 디지털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디지털화 자체가 모든 면에서 올바른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도 문제는 정치 체제가 구식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안전을 보장하리라는 믿음도 없는 게 사실이다. 한국은 스마트폰으로 쇼핑, 금융, 교통, 통신, 결제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나는 여전히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살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 한국,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와 같은 디지털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일본이 디지털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건 맞지만 적어도 한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아날로그 국가인 것은 확실합니다. 한국과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전염병 대응만 보더라도 수치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상황을 보고도 일본의 아날로그 행정이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기업들은 자신들이 기반을 둔 산업 구조에만 집착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사회의 혐오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일본의 디지털화는 수십 년이 지나도 부족할 것 같네요. 일본이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을 통해 연마된 기술과 시간을 놓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죠. 반면 한국은 자체 기술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쉽게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일 디지털화의 차이가 나는 이유입니다. 결국 일본의 디지털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일본 전역에 펼쳐져 있는 종이가 무조건 안전하다라는 생각 때문이야. 이런 생각이 사라지려면 일본은 세대교체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일본의 디지털화는 영원히 불가능할 거야. 이상으로 일본의 디지털청 창설에 대한 일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